음. 자, 어디부터 보냐. 11쪽. 앞에 대화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의 말에 대해 문학적이라고 한 이유는 여학생의 말이 정보 전달을 위한 지시적인 언어가 아니라 정보 전달 X, 지시적 언어 X. 여학생의 생각이나 여기서 한 편. 자, 여학생의 생각이나 감정이 비유적이고 함축적. 언어로 아름답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언어 예술이다. 가치가 없으면 안 돼.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언어를 통해서 만든 예술을 문학이라고 한다. 미술은 색, 선을 이용한 예술이지. 음악은 소리를 가지고 만든 예술인 거고. 그래. 예술과 마찬가지로 문학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언어를 표현 수단, 그러니까 수단이 다른 거야. 언어, 문학이나 미술이나 음악은 예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똑같아. 근데 표현 수단이 달라. 예술을 다른 걸로 차이가 있다. 또한 문학은 형상화를 통해 미적 가치를 추구한다.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했다고 해서 이 가치가 있다라는 게 아름다운 가치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문학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작가는 다양한 문학적 표현 수단과 형상화 방법, 자유로운 상상력, 을 통해 작품 속의 미적 가치를 실현하게 된다. 그 밑에 줄 일상생활 쉽게 맛볼 수 있는 없는 심미적 쾌감과 감동, 즐거움 등의 정서적 충만감을 느끼게 한다. 심미적 쾌감, 이게 그 미적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야. 감동, 즐거움, 다 우리가 문학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지. 여기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자, 거기 위에 작품 선정 이유 봅시다. 작품 선정 이유. 이 작품은 1930년대 1900 자, 1930년대 시문학파 동그라미 희망과 소망 상징하는 모란에 대해서 모란은 긍정이야. 모란에 대한 애정이 아름다운 시어와 1번 부드러운 어조 2번 이 작품을 통해 시의 음악성, 운율을 말하는 거, 운율. 세련된 표현, 유기적 형태 등을 이해하며 문학의 미적 기능을 살펴볼 수 있다. 자, 제목 오른쪽에 그래갈래 자유시, 자유시 형식이 없지. 자유롭게 쓴 거고 형식이 없기 때문에 얘는 운율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 얘는 내재율이 있는 거야. 내재율은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인 거지. 운율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내재율은 운율을 어떻게 형성을 한다? 반복의 요소를 통해서. 반복의 요소는 되게 많아. 그 중에서 이 작품에 해당되는 내재율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되겠지. 서정시, 화자의 정서를 노래한다. 순수시, 순수한 서정세계를 노래한다. 순수 서정세계를 노래한다. 그래서 이 김영랑이라는 작가는 시의 내용이 시대를 비판한다거나 또는 이념을 이야기한다는 거, 사상이나 이념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 그냥 오로지 그냥 동요 같은 작품들 있지. 순수 서정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 그것만이 유일한 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작품, 이 김영란 씨는 순수 서정 되게 동화 같은
애기들 동요 가사 같은 작품들이 많은 거야. 근데 요거는 김영란이 초기 작품이고 후반으로 가면은 완전 성격이 달라져. 이번 내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후반으로 가면은 일제강점기잖아. 일본 애들이 한글을 못 쓰게 탄압한단 말이야. 근데 김영란은 우리 글이 아니면 시를 쓸 수가 없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시 쓰지 말라는 거야. 근데 김영란이 굉장히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바뀌게 돼. 성격이 완전 바뀌게 되지. 참고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지금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순수 서정. 유미적, 탐미적. 이 유미적, 탐미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름다움을 즐기고 탐하고 이런 뜻이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뭐 즐기고 이런 뜻인 거야. 낭만적이고 상징적이다. 제재는 모란, 꽃 이름이야. 계절은 봄이고 개화, 꽃이 펴, 낙화, 꽃이 져.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봄에 꽃이 펴, 모란이, 그지? 그럼 그 모란이 지는 건 언제야? 봄이야, 봄. 꽃은 기껏해야 일주일이야. 봄에 피고 봄에 진단 말이야. 꽃이 필 때는 기분 좋겠지? 꽃이 지면 기분이 별로 안 좋겠지? 그래서 역설법이 있는 거야. 찬란한 슬픔의 봄이 그래서 있는 거지. 주제, 소망에 대한 바람과 기다림. 이때 소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뭐라는 거야? 수미상관, 운율 형성 요소 되겠네, 그지? 수미상관은 앞부분하고 뒷부분의 형태적 유사성으로 따지는 거야. 찾을 수 있지? 자, 수미상관 나왔기 때문에 미리 적읍시다. 수미상관의 효과. 첫 번째, 운율. 두 번째, 강조. 세 번째, 안정감. 왜? 형태적으로 유사한 애가 맨 앞부분, 맨 뒷부분에서 동일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운. 이 수미상관도 결국에는 반복의 요소인 거야. 반복의 요소 중에 하나인 거지. 또 반복되는 요소 또 뭐 있냐? 종결음이 반복이 있네. 뭐뭐요, 뭐뭐요. 이것도 운율 형성 요소에 해당된다. 운율 형성 요소 되게 많아. 운율 형성 요소. 종결음이 반복돼 있고 수미상관도 있고 또 같은 단어가 두 번 이상 반복되면 그것도 반복법이거든. 잠깐만. 아, 아. 지금 재민아 이게 안 들리면은 니게 잘못된 거야. 니 거를 저기 그 스피커나 이 소리 나오는 거를 점검을 해봐. 지금 이거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거 다시 껐다 켜봐. 이거 저기 앞부분 너 설명 못 들은 거 다 지금 동영상 하고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특징 두 번째 거 갑시다. 역설. 무슨 된 거지? 어디 부분? 찬란한 슬픔의 봄, 그지? 왜 찬란한 슬픔의 봄인 거야? 꽃이 폈을 때 찬란한 느낌 긍정, 그지? 근데 그 모란이 떨어졌을 때, 입혀졌을 때는 슬프겠지? 그 동시에 갖고 있는 계절이 봄이기 때문에 찬란한 슬픔의 봄. 도치. 이건 어디 있어?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여기 부분이에요. 맞아. 도치법은 변화 주기에 해당되는 표현이고 그 도치법 마지막에 있는 애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 화자의 신경 아름다움의 도취와 거의 흠뻑 빠져 있어. 그것의 덧없음에 대한 슬픔. 왜? 피었다가 져버리니까 거기서 뭘 느끼는 거야? 허무감을 느끼는 거야. 허무감. 세련된 시어 동그라미 선택지 잘 나와. 부드러운 어조 잘 나와. 문학적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표현하고 있다.
자, 이 김영랑의 시 하면은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 하나는 사문보 율격, 그 다음에 고유어의 아름다움. 반드시 기억해둬. 자, 봅시다. 첫 번째 줄.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 형한편. 이 작품에서 이 모란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지. 모란. 화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 소망, 보람, 삶의 가치 알아두시고, 계절적 배경, 계절감도 느끼게 해주지. 언제? 봄. 나는 아직 나 화자 작품 속에 있고, 주관적이야.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봄을 기다린다는 것은 모란이 피는 것을 기다린다. 모란을 기다린다는 말과도 동일시해서 해석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아직 해가지고 화자의 기다림이 숙명적이다, 운명이다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나와있잖아, 그렇지? 요 아직이라는 부사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야. 요거는 자주 나오는 애는 아닌데 기억은 하고 있어. 완전히 안 나오는 애는 아니야.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세모친 애들 보면은 부드러운 느낌의 어감, 섬세한 정서 표현 기억해 두시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뚝뚝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는 기본적으로 생현사 효과 있어. 생동감, 현장감, 사실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그러면 낙화가 이루어진 날이겠네. 그럼 이때는 슬픔을 느끼겠다. 상실감, 슬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서러움. 나는 비로소 봄을 잃어버린. 왜? 모란이 핀 봄 자체가 모란이 사라져버리면 그 봄조차도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란에 대해서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 되겠니? 예를 들면 그거야. 짜장면집에 갔는데 메뉴판에 짜장면이 없어. 그 짜장면집 아닌 거지. 핵심이 없다라는 거지. 봄인데 모란 꽃이 없어. 그럼 봄 아니다라는 거야. 그만큼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지. 나는 비로소 봄을 잃어버린 서러움에 화자의 정서 직접 제시. 잠길 것이요. 5월 어느 날, 5월 봄이지. 그 하루 무덥던 날, 이제 봄이 지나서 여름이 다가오는 그 날, 무덥던 날, 이제 모란을 잃어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봄을 잃어버리게도 생겨버린 거지.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 설상가상. 꽃이 떨어진 것도 슬픈데 그 떨어진 꽃잎마저도 다 시들어버렸어. 얼마나 슬프겠냐고. 시들어버리고는 천지, 이 세상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찾을 수가 없다 그 이유로. 뻗어오르던 내 보람은 긍정적인 마음이야. 서운하게 화자의 정서 직접 저시. 무너져 버렸다. 허탈감, 상실감.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만다. 과장법. 아니 모란이 지면은 그냥 모란이 진 것뿐인데 1년이 다 간 것과 똑같대. 봄이 끝난 것과 똑같이. 되니? 자, 그래서 과장법.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모란에 대해서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360날. 1년이면 365잖아. 그지? 근데 360날이라고 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개화기간 빼고 얘기하는 개화기간 빼고. 한양 뜻풀이 늘 섭섭하다. 화자의 정서 직접 제시 우엄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자 여기부터 수미상관이지? 수미상관이면서 같은 단어 같은 구조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아까 전에 미리 얘기했지만 역설법하고 도치법 쓰이고 있는 부분. 되겠니?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시간이 지나서 모란이 다시 피게 되는 새로운 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질문. 자, 뒤에 학습활동에서 다 중요한데 2번 문제 있지. 운율 형성 요소. 요거 중요한 거야. 뭐뭐 리얼테요. 중결함이 반복. 그다음 모란이라는 단어를 대표한다. 반복법. 이게 반복법인 거야. 그 다음에 수미상관했고 두 시행의 한 단락을 이루어 호흡의 속도로 조절하면서 리듬감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유성음을 많이 쓰고 있다. 유성음. 물이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의 운율.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괄호 2번도 별표. 자, 나머지 학습활동 짚어두시고 여기까지 질문. 되니? 네. 자, 다음에 몇 쪽 하면 되니? 수호제기했고 산속에서 그러니까 둘 다 긍정적인 가치인 거지. 긍정적인 가치고 하나는 계절의 이름이고 하나는 그 계절을 표현하는 꽃인데 의미하는 바는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가치로서. 근데 지금 화자가 직접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는 봄인 거지. 아예 모란인 거지. 모란은 직접적으로 기다리는 거지. 되겠니? 찾아 쓰시오라고 했을 때 그 조건에 따라서 두 개를 구분할 필요는 있겠지. 둘 다 긍정적이네. 그죠?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시대적 상황하고도 연결시켰니? 일제강점기라는 상황? 어. 그 연결시키면 그거지 뭐. 꽃이 지금 모란이 졌다라는 거는 조국을 빼앗겠다. 식민지 조선의 현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모란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광복, 해방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봄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 광복, 해방. 네. 또 질문. 산속에서 산속에서 자, 작품 선정 이유. 이 작품은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바람직한 삶의 자세. 뭐냐면 성찰. 이 성찰이라는 말을 반성하고 동일시하지 말고 성찰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야. 그러다가 잘못한 게 있을 때에만 반성을 하는 거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 그러니까 대학에 떨어진 학생들. 그 다음에 회사 취직을 못하는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 또는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준다. 좌절하지 말라는 거.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자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존재. 이처럼 이 작품이 나타낸 삶에 대한 화제의 인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반성해보고 윤리적 기능을 살펴보자. 자, 그 밑에
이 작품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던 화자의 경험, 그 경험으로부터 깨닫게 된 삶에 대한 성찰을 노래했다. 그러니까는 길을 잃었을 때 얼마나 슬펐겠냐. 그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불안했겠지. 근데 그것을 이겨냈어. 희망이 있다라고 믿고 희망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 경험, 깨달음이 있었던 거야. 하잖아.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현재 아픔을 겪고 있고 시련을 겪고 있어. 그 사람한테도 어떻게 돼? 희망을 놓치지 마. 나 이런 경험 했는데 그 시련이 슬픔에 영원하지는 않더라고.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자라는 거겠지. 여기네. 자, 그래갈래 자유시, 서정시 이거 설명 안 되지. 사색적, 성찰적, 고백적. 자, 그래서 모르는 말. 이제 사색적 깊은 생각이 잠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산속, 불빛, 주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힘, 도치법이네. 특징, 긍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를 대조시키고 있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작품도. 자, 봅시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야.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 그러면 길을 잃은 사람은 길을 잃어본 사람은 안다 그 얘기야. 길을 잃어본 사람 이퀄 시련을 겪어본 사람. 또는 아픔을 겪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알아. 근데 그거 겪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힘든 삶,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도치법 쓰였네. 이때 불빛이 담고 있는 의미, 그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이 불빛이 희망, 위로, 의지가 된다라는 것을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른다. 되겠니? 예를 들면 그거야.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를 해가지고 우리 집이 쫄딱 망했어. 그래가지고 집도 절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동안은 여기 성북천 저 다리 밑에서 천막 쳐놓고 거기 살았단 말이야, 우리 가족이. 그지?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래서 밥 어떻게 해? 여기 성북천에 그 물 떠다 먹고 막 그랬단 말이야. 뭔 말인지 되니? 되게 처참했겠지? 근데 그런 우리 가족에게 어느 날 갑자기 길바닥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딱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한 거야. 희망이 되니 안 되니? 희망이 되겠지? 왜 이거 가지고 어떻게 돼? 라면 하나 사 먹을 수 있게 됐을 테니까. 아니면 주순 돈이면 뭐 경찰서 갖다 줘야 돼? 아, 그거 말고. 희망이 생겼잖아. 되니? 네. 근데 삼성 이재용이야. 삼성 이재용은 이렇게 다리 밑에서 살아본 경험 있어 없어? 없다고. 이재용 길 가는데 10,000원짜리 하나 떨어졌어. 좀 과장되게 이재용 그거 쳐다봐 안 쳐다봐? 안 쳐다본다고. 주머니에 몇백억 있는데. 아닌가? 시를 겪어본 사람들은 그 작은 희망 이런 것이 나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삶의 의지를 북돋아준다는 거.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안단 말이야. 근데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희망이나 희망의 불빛과 같은 존재 그걸 느낄 수가 없다는 거지. 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희망과도 같은 존재, 불빛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야겠다,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내가 그런 어떤 힘든 시기에 희망을 느꼈어. 삶의 의지를 느꼈어. 근데 지금 괜찮아졌거든? 다른 사람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어. 그 사람에게 아 나도 내가 힘들 때 어떤 희망의 불빛과 같은 존재를 발견을 하고 희망을 내가 얻었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힘든 사람에게 그런 희망의 존재가 되어야겠다. 이런 깨달음이 생길 수가 있겠지. 네. 아닌가? 그래서 이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거야. 내 길 가다가 동성고 2학년 애들한테 답을 당했어. 돈 뺏기고. 예? 근데 그러고 있는 찰나에 민희자가 나타나가지고 한 명 해결했단 말이야. 다 애들 처리해주고 나를 구해줬단 말이야.
고맙지? 그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이제 그 힘든 시기에 이제 제 민서가 도와줬는데 나중에 이제 준서가 또 삔트 끼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가만 도와준다는 거야. 그 준서가 어떻게 돼? 고마움 또 느끼겠지? 그 어떻게 돼? 계속해서 이제 그 다른 사람 힘든 사람에게 어떤 힘을 어려운 내용이니 이거? 아니지. 이까지 설명 안 해도 되지? 네. 자, 그다음에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이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슬픔, 힘든 삶의 연속이었어.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 맞잡아주는 손, 그게 불빛과 같은 거지. 지금 힘든 삶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으로서 다가오는 거지. 희망.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돼? 자영업자들한테 재난지원금, 그지? 이런 게 희망이 되겠지.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이거는 굉장히 지금 나 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인간애를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인간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휴머니즘은 많이 사라진 지 오래잖아. 철저하게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매몰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나희덕은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힘든 사람 좀 아는 척 좀 해줘라, 도와줘라. 휴머니즘 요거 얘기하는 거야.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 그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이야? 시련을 겪어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어떤 문제가 잘 나오겠니? A, B, C, D 밑줄 그어놓고 성격 같은 거 다른 거 이런 거 나오겠지. 알 거야. 자,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하고 1년에서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대조되지? 시련을 겪어본 사람은 알 거고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 작은 지붕. 산에서 길을 잃었어. 근데 거기에서 집 한 채를 만났어. 집에 불빛을 봤어. 그 얼마나 희망이 되겠니? 산에서 얼어 죽을 뻔했는데.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 이때 힘이 뭐겠어? 위로와 희망이 되겠네. 어깨를 감싸주는지 위로와 희망이 된다라는 거야. 도치법 쓰였고. 먼 곳의 불빛은 불빛 희망.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희망으로 되는 거 뭐였냐?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 큰 힘, 불빛 이런 거 되겠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한다. 자, 이거 조심해라. 이 사람에게 안식처를 주는 게 아니라 안식처를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절망하지 않게가 맞는 거야. 쓰러지지 않게. 괜히 좀. 자, 밑에 표 박스 정리하시고 여기까지 되니? 자, 질문. 일단은 된 거지.